안녕하세요. 일을 만드는 노동꾼 미나유입니다. 해저마을의 메인 퀘스트들을 완료하고 오늘은 이 좁고 답답한 상어 잠수함 집을 미련 없이 버리고 편하고 훨씬 예쁜 새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해저마을 꾸미기에 들어가 볼 겁니다. 명색의 해저마을인데 인어공주 에리얼 정도는 따라잡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메인 퀘스트팀 마나피한테 의리의리한 신전을 지어줬던 것처럼 이번엔 이 구역의 인어공주가 되기 위해 제가 살 거대한 궁전 하나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웅장한 보금자리가 들어설 털을 잡고 미리 바닥까지 싹 평탄화시켜 놓고 왔습니다. 본격적인 건축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해둬야 할 중요한 작업이 있습니다. 바로 이 꾸미기 구역에 루브도를 지방령으로 만들어두는 일인데요. 그래서 루브도를 데리고 해저로 출발하려는데 아니야! 얘가 따라오질 않는 거예요. 순간 설마 루브도 얘가 잠수를 못해서 해저마을에 못 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육지와 해저를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며 색상 리폼을 띄어야 할 제 밝은 미래가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진짜 속으로 식은땀이 쫙 났습니다. 다행히 알고 보니 해저로 출발하기 전에 루브도가 해저를 가고 싶다는 대화를 한번 건네야만 같이 갈 수 있는 거였습니다. 정말 천만다행이었죠. 아무튼 간신히 루브드를 해저마을까지 모셔오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요. 문제는 루브드를 이 해저마을 집에 정식으로 서식시키지는 못하더라고요. 육지 포켓몬한테 다짜고짜 오늘부터 네 집은 바닷속이다 하면서 해저에 붙어 살라 하면 좀 많이 당황스럽긴 하겠죠.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민들레 분께서 해결책을 제보해 주셨는데요. 꾸미는 장소 주변에 아무 제작 키트 하나 설치해 두고 그 설치를 도와줄 포켓몬으로 루브도를 지정해 놓으면 놀랍게도 제가 다른 맵을 마음껏 다녀도 루브도가 그 자리 그대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있다! 루브도 있다! 진짜 배우신 민들레님의 미친 팁 덕분에 오늘도 상쾌하게 맑게 자신있게 노동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신 하루 동안 맵을 왔다 갔다 할 때는 자리를 지키지만 날짜를 바꾸는 타임슬립을 해버리면 루브도가 자기 원래 서식지로 빤스런을 쳐버리긴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타임슬립을 자제하면서 루브도에게 무한한 노동의 기쁨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해저마을 꾸미기로 많은 분들이 하신 감성 넘치는 연출을 저도 시도해볼까 합니다. 중앙에 웅장한 시계탑을 딱 세우고 그 아래 바닥에는 다양한 색상의 식물들과 산호들을 배치한 뒤 위에 투명한 유리를 덮는 방식인데요. 유리 아래로 식물들과 산호들이 그대로 들여다 보이면서 그 위를 걸어 다닐 수 있는 일종의 유리 온실 바닥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궁전 한가운데 중심이 되어줄 시계탑을 세우려고 설치 키트를 열어봤는데 시계탑 설치 키트는 5×5, 즉 홀수 규격인데 하필 제가 세운 정문 입구 계단은 두 칸 짝수더라고요. 반칸 단위 배치가 불가능한 이 무자비한 포코피아 세상에서 이러면 중앙이 절대 맞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딱히 강박증이 있는 건 아닌데요. 눈앞에 중앙축이 틀어지는 꼴은 도저히 참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긴 고민 끝에 멀쩡한 정문 입구 계단을 3칸으로 늘리는 대공사를 전격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지혜로우신 민들레 분께서 알려주신 꿀팁! 설치하기 전에 A 버튼을 길게 누르면 미리 보기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미리 보기는 당연히 체크하고 가야지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버튼을 눌렀는데 너무 큰데? 시계탑이 이렇게까지 거대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머릿속으로 그려놨던 궁전의 지붕 구도를 싹 다 뚫어버리고 하늘 높이 솟아오를 기세더라고요. 그래서 시계탑을 대체할 다른 무언가를 급히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민들레 분들께서 분수대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해저마을 분위기와 어울리는 소드라 분수가 있는 분수 광장 키트를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바닷속 해저에 분수대를 딱 세워보니까 물속에 또 다른 물이 흐르는 신기한 연출이 나오더라고요. 안 그래도 해저마을에서 온천수를 활용해 물속에 물을 만드는 꾸미기 기법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는 있었는데요. 솔직히 저는 그 원리를 들어도 1도 이해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분수 키트 하나로 손쉽게 근사한 뷰가 완성되니까 시계탑 버리고 이거 설치하길 진짜 잘했다 싶어서 속으로 얼마나 안도했는지 모릅니다. 자, 이제 바닥에 식물과 산호를 채워넣기 전에 위를 덮어줄 유리창 색상부터 골라주기로 했습니다. 식물들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게 핵심이었는데요. 저는 당연히 투명한 건 무조건 흰색이지 하면서 자연스럽게 흰색으로 리폼하려는데 민들레 분들께서 실제 유리창은 검은색이 투명하다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긴가민가 하면서 포코피아에서 검은색으로 리폼에 테스트해봤더니 확실히 더 투명했습니다. 문과인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동안 무작정 흰색만 칠해놓고 왜 이렇게 안 투명해 하면서 혼자 속으로 투정만 부리고 있었네요. 역시 꾸미기도 무작정 노동만 뛸 게 아니라 배워야 표현할 수 있는 디테일의 수준부터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시작했습니다. 낮과 밤 분위기를 체크하면서 그동안 모아둔 식물들과 산호들을 바닥에 꽉꽉 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조명과 버블 머신까지 더해주니까 분위기가 확 살아나더라고요. 솔직히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놨던 식물 재고를 한 번에 다 쏟아붓다 보니까 살짝 아깝기도 했는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모아둔 돈 쓸 때 오는 그 묘한 희열이 느껴져서 기분은 좋았습니다. 아래층 바닥을 이렇게 알차게 채워줬으니 이제 위쪽을 막아줄 차례입니다. 위쪽도 유리 지붕을 활용해 세워줄 생각이었는데요. 근데 이 궁전터 자체가 워낙 넓게 빠지다 보니까 지붕 구도를 대체 어떻게 짜야 할지 감이 전혀 안 잡히더라고요. 정면에서 봤을 때는 예쁘게 나오는 만큼의 지붕은 세웠는데 정작 지붕 가운데를 뭘로 메워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손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아까 바닥에 썼던 검은색 투명 유리창을 위쪽에 배치했더니 마치 캐릭터가 물 위를 동동 걸어다니는 것처럼 연출되더라고요. 야, 이거 신박하다 싶어서 일단 쫙 깔았습니다. 하지만 전 이 설치를 곧 후회하게 됩니다. 투명한 유리판 설치는 다 해놓고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위쪽을 꾸미는 건 잠시 나중으로 미루고 정작 제가 살 실내 공간부터 다듬으려는데 아까 설치한 그 유리판 때문에 천장이 되게 애매하게 빠지더라고요. 결국 긴 고민 끝에 방금 신나게 깔았던 유리판을 다시 철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또 발생했습니다. 이 유리가 너무 투명하고 얇다 보니까 화면에서 잘 보이지도 않고 제거가 더럽게 안 되는 거예요. 주먹질로 패보기도 하고 천자부위를 써서 없애도 보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진짜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부숴야 하니까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나중에서야 이 무자비한 유리를 부수는 철거 팁을 터득했는데요. 전자부위 상태에서 감으로 유리판 딱 한 장의 에임을 귀신같이 맞춘 다음 평행이동을 이용해 쭉 쓸어버리니까 부서지긴 하더라고요. 눈에는 전혀 안 보이지만 오직 육감과 손끝의 감각만으로 완벽하게 철거해냈습니다. 제가 실제로 거주할 실내 공간만큼은 물이 들어차지 않는 드라이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비록 메타몽에게 다이빙 스킬이 있긴 하지만 엄연히 본체는 육지 포켓몬이니까요. 그래서 잠수정 문을 활용해 보기로 했는데요. 그렇다고 감성 없는 진짜 잠수함 뷰는 또 싫어서 바깥이 훤히 보이는 감성 넘치는 통창 뷰를 고집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작동이 될지 안 될지 불안하긴 했습니다. 뭐 안 되면 깔끔하게 포기하고 다시 물 채워서 해저로 살지 뭐 하는 마인드로 일단 시도를 해봤어요. 잠수정 문을 설치하고 통창까지 설치한 뒤 물을 싹 흡수시켜서 다이빙 기술 없이도 걸어다닐 수 있는 실내 완성을 하긴 했는데요. 문제는 유리창 부분에 애매한 공기층이 생기면서 물결이 이상하게 일렁이는 거예요. 제가 원했던 건 바깥 해저 풍경이 투명하게 보이는 시원한 통창이었는데 이건 전혀 원하던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미련 없이 빠르게 포기하고 물을 다시 채워넣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해저마을은 물을 빼는 것보다 다시 채워넣는 게 더 힘들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저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을 채워넣고 아까 그 자리에 똑같이 통창을 설치하려는데 자꾸 이상한 위치에 공기층이 생기는 겁니다. 저 진짜 강박증 같은 거 없거든요? 근데 이 꼴을 보고 있으니까 없던 강박증도 생길 지경이라 진짜 온갖 수단을 다 써봤습니다. 알고 보니 물을 부으면서 해수면에 반 칸 정도 발생한 단차가 이 공기층을 만드는 원인 같긴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벚꽃피아 해저마을의 물 물리학 원리를 1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물을 머금고 붓고 블록 설치했다 부수고 유리창 설치했다 부수고 또 물을 머금고 붓고 블록 설치했다 부수고 유리창 설치했다 또 부수고를 무한 반복하면서 겨우겨우 공기층을 없애고 해수면 단차를 평평하게 맞춰냈습니다. 여러분은 깔끔하게 편집된 영상으로 보시니까 간단해 보이시죠? 저 진짜 이 짓거리만 2-3시간 동안 잡고 있다가 스트레스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다음부터는 해저마을 물 절대 안 뺄 겁니다. 진심으로요. 그 지옥의 물 물리 법칙과 싸우며 받은 스트레스를 뒤로 하고 실내를 제가 원하던 뷰로 하나하나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쌓였던 스트레스가 꾸미기로 싹 씻겨나가는 게 진짜 제대로 힐링하는 기분이더라고요. 조명도 분위기 있게 하나씩 설치해주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아주 대박인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은은하게 빛나는 초록 조명이 해저마을 공중에서도 설치가 되면서 예쁘게 두둥실 떠있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이 공중부양 효과를 극대화해주려고 주변 곳곳에 초롱을 아낌없이 설치해줬는데요. 특히 실내 공간에서는 행성 모형과 함께 조합해서 활용해봤더니 비어있던 천장 위쪽 공간이 아주 꽉 차 보이면서 신비로운 분위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끝났다 싶어서 완성본 녹화를 하려고 슬슬 준비하는 와중에
분수대에 물속에 물 연출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뭐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하고 멍하니 생각하다 보니 아까 유리창에 생긴 금기층을 없애겠다고 물을 빨아들이는 과정에서 분수 쪽 물까지 같이 휩쓸려 빠져나간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녹화본을 돌려보니까 예상이 딱 맞았습니다. 이건 완전 대형 사고였습니다. 여기 빵꾸난 물을 다시 채워 넣으려면 방법은 딱 두 가지였어요. 지어놓은 주변을 싹 갈아엎고 분수 키트를 다시 설치하거나 아니면 애초에 제가 이야기를 포기했던 온천수를 활용한 물속의 물 공법을 지금 당장 터득하던가. 솔직히 원리도 모르는 공법을 배운다는 게 무서워서 일단 키트부터 사오긴 했는데요. 근데 막상 이 넓은 털을 다시 엎었다가 재설치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아찔한 거예요. 결국 배수진을 치고 온천수를 활용한 설치 기법을 깨우쳐 보기로 했습니다. 진짜 이번 해저궁전 꾸미기 무슨 귀신이 씌었는지 아주 다사다난했습니다. 다시 한번 뼈저리게 말씀드리지만 다음부터 해저마을 물 절대 안 뺄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 결론부터 말씀해드리자면 온천수를 활용한 물속의 물 어찌저찌 성공은 했습니다. 물론 이 성공 하나를 얻기까지 또다시 험난한 고초를 겪어야 했지만요. 이게 외국인 유저가 운영하는 포코피아 인스타그램에서 본 기법이었는데요. 물로 채울 영역 주변에 블록을 한 칸 위로 쌓되 한쪽 벽만 다른 쪽보다 한 블록 더 바깥으로 쌓아줍니다. 위를 유리판으로 덮고 그 내부로 들어가 스스로 가둬주고요. 물을 다 빨아들여서 완전 건식 상태로 만든 뒤 미리 챙겨온 온천수를 뱉어줍니다. 코일 상태로 변신해서 한 블록 더 바깥쪽으로 뚫어둔 그 위치로 블록을 파고 탈출합니다. 나머지 벽블록을 제거하고 유리창을 제거하면 물속에 물이 완성된다. 그 설명서에는 써 있었는데요. 근데 똑같이 따라 하는데도 온천수가 한두 칸만 찔끔 채워지고 전체가 안 채워지는 거예요. 멘붕이 터져서 이것저것 시도해보다가 온천수로 머금은 상태로 아까 완성된 한 칸의 물속의 물 근처에 붙어서 뱉어봤는데요. 그랬더니 신기하게 그 주변으로 온천수가 퍼지면서 채워지더라고요. 그렇게 또다시 어거지로 분수를 완성해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면 물속의 물은 됩니다. 제가 편집하면서 물속의 물 관련 추가 정보사항을 알게 되었는데요. 온천수를 유지하고 싶은 모든 블록 칸마다 물을 뱉어주어야 유리판을 제거했을 때 온천수가 유지된다고 하더라고요. 참고하시고 여러분도 활용하여 꾸미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완성해낸 해저마을 궁전 완성본 보러 가시죠. 몇 번의 멘붕과 통곡의 물 물리학 노동 끝에 완성해낸 저의 첫 해저궁전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포코피아에서 더 다양하고 신박한 꾸미기를 보고 싶으시다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눈물겨운 대공사 프로젝트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